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70만원입니다. 끔찍하죠? 마이너스 205만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에 200만원을 손실 본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하루에 볼 수 있는 최대치의 손실을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5만원이고요. 7월 16일 날부터 해서 열심히 벌었던 수익을 그냥 한 방에 반납해버리는 좀 안타까운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버렸죠. 토탈에서 마이너스 30만원 손실 본 상태로 지금 하루에 205만원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일하면서 가끔씩 폰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뭐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진 종목 SG 뿐만이 아니고, SG도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미국 증시 어쩌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게 꼬리를 달고 많이 말아 올려서 그렇지, 이게 아까 낮에 잠깐 봤을 때 한 2% 정도까지, 22, 3%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빠질 때. 그러니까 22% 빠졌으면은 제가 1000만원 가졌다 치고 220만원, 한 230만원 정도 손실 났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손실 줄여가지고 200만원으로 꼬리를 달아 올린 이거는 그나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엄청나네요. 삼성전자가 10% 빠졌습니다. 와, 대한민국 대표 종목인 이 삼성전자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이게 10%가 빠졌어요. 외국인이 지금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다 던져버린 것 같아요. 1600만 주를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건데요. 몇 주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에. 이거, 그러니까 7만원에 1600만 주니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7천억. 한 1조 넘게 팔은 것 같으네요. 와, 삼성전자 하나에 이만큼 갖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요, 코스피가 8.77% 빠졌습니다. 이것도 꼬리 달아서 그렇지, 이거 많이 빠졌을 때는 한 10% 넘어갔겠는데요. 한 11% 정도 빠졌던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 정도를 뺄 정도로 외국인이 1조 몇천억을 던져버리니까 지수가 그냥 쫙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토화 돼버린 것 같고요. 코스닥은 또 더 심하게 무너진 것 같아요. 코스닥은 11.3%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봤는데, 뭐 반도체 쪽 뿐만이 아니고 이 AI도 그렇고 눌러봤는데 거의 완전히 폭탄 맞은 느낌. 증시가 에너지 관련주, 이쪽이 이제 인버스 개념으로 지수가 폭락하니까 인버스 개념으로 얘들도 많이 못 올라갔어요. 가스 정도.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 얘들도 힘을 못 쓴 이유가 국제유가는 오히려 더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악재가 두 가지가 겹쳐져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왔는데 그게 1차적으로 충격을 줬죠. 미국 증시로 보자면 나스닥 지수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려 그러다가 실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해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인텔 실적 악화 이런 거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져서 2.43%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선물 지수도 거의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 뭔가 되게 심각한 게, 나스닥 선물이 거의 마이너스 한 3.8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 4%대 이상 빠졌던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4% 정도 빠지니까 여기서 4%가 더 빠진다고 선물이 가리키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더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다 일본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국내 증시도 완전히 그냥 투매 분위기로 다 던져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인버스 개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국제 유가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 경기 침체 오래감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국제 유가가 지금 WTI가 72달러까지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80달러 뭐 이러고 있던 게 지금 국제유가조차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수가 빠지니까 뭐 흥구석유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걸 가지고 막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애를 썼는데 지금 밀려버리죠.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전쟁에 참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치게 되면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정작 국제유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쟁 터져갖고 유가가 올라가는 이 가능성보다 경기 침체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므로 인해가지고 중국도 안 좋은데다가 미국까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공장이 안 돌아가면 석유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국제유가가 내려가 버리니까 이쪽으로 땡겨 올리는 것도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나마 오늘 그 가스 쪽에 올라갔던 거는 이란이 이스라엘 쪽에 그 가스 무슨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이제 가스하고 연결이 되니까 관련해서 이제 GS라는 이 종목이 이제 살아있어 움직이고 나머지는 순간적으로 그냥 확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어요. 이 분목을 보시면 계속 당겨 올리다가 급락시키는 모습을 쫙 빼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유가가 빠지는데 중동 위기감으로 인해서 석유 관련주 올라간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중동 위기감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석유 관련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동 위기감은 아주 심한 건 맞는데 국제유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석유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빠지니까 전쟁 때문에 빠지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밀어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뒤로 밀리죠. 그래서 이쪽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지금 그 전체 종목들이 거의 뭐 폭탄 맞았다고 볼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저도 퇴근해갖고 눌러보고 좀 많이 이제 놀래고 있는데요. 뭐 전쟁 관련주인 뭐 휴니드 같은 이런 종목, 빅텍도 잘 올라가다가 쭉 그냥 한 방에 쑥 빼버리죠. 이건 이제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나와갖고 뭐 우량주고 뭐고 다 빠지면 사람들이 한 종목만 매매하는 게 아니죠. 자기 포트에 여러 종목 가지고 있는데 저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손실이 생기면 이 뭐 전쟁 관련주 빅텍 이런 거 그냥 끌어올리려고 그러다가 얘도 힘에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중동에 전쟁 터진다고 해서 빅텍이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나마 휴니드라는 종목이 좀 살아있긴 한데 나머지는 전쟁 관련주조차도 다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쪽도 거의 폭탄을 맞았네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도 그냥 빠져버렸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 이 부분하고 전쟁하고 이 두 가지는 증시의 가장 큰 악재로 봐야 될 겁니다.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도 보면 화약 냄새가 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글을 써놨어요. 그 다음 경기 침체 이건 증시의 최악의 어떤 조건. 이래 두 가지가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두 가지가 전쟁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는 공장이 생산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시키는 두 가지 요건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먹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미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오늘이 8월 5일이잖아요. 5일날 공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 행정부도 비상 전시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준비하는 이쪽 하고 있고 그다음 레바논하고 뭐 이란 이쪽에 있는 여행객들 전부 다 자국민들 철수시키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 정도면 전쟁 터진다고 다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국민을 철수시켰다는 얘기는 언제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여기다가 오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이 공격할 것 같으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자기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에서 이제 피격되면서 복수를 하겠다, 피해 복수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이란이 공격할 것 같으면 공격을 안 했더라도 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전쟁 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한 방 먹었는데 여기다가 전쟁 우려감까지 합쳐져 버리니까 두 가지가 다 그냥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투심이 거의 뭐 투매 분위기로 와갖고 오늘 다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미국 증시가 빠진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다 개인적으로. 거래소 지수로 봐도 거의 뭐 1년 농사를 거의 다 날려버리는 1월달 최저점치까지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는 뭐 여기서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예상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전쟁 우려감까지 해서 지금 빠져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 개인적인 현재 상황에서의 견해는 전쟁이 터지더라도 완전히 뭐 증시가 패닉이 올 정도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SG라는 종목을 가지고 거의 18% 정도 하락을 하고 손실이 엄청나게 컸는데 SG가 지금 7.45% 빠졌죠. 손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낙 좋은 것 같아서 여기다 몰빵을 해놨는데 제가 몰빵 치고 나서 급락하는 게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날도 마찬가지죠. 인생승부 해가지고 이날 몰빵 치고 나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11%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30%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몰빵하고 나서 지금 17%가 빠져버려가지고 손실이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SG를 그대로 홀딩하고 넘어온 이유는 제가 보는 생각에 중동 전쟁은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일촉즉발이니까 보통 건데 이것도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전쟁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충격이 큰데요. 공격하겠다 이러고 이제 서로 딱 준비하고 있으면 의외로 이게 조금 심각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공격할 것 같으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처럼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난리 쳐버리죠. 이게 이제 심각한 전쟁 충격을 받는데 지금은 이란이 공격하겠다고 이스라엘도 선제 타격하겠다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전쟁이 나더라도 시장이 이미 오늘 반응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날 거 감안해서 빠져붙는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이제는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오히려 되돌아가 버리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에 대한 악재로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는 연준에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 대응을 계속 할 겁니다. 그것도 뭐 걱정되면은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금리를 한꺼번에 확 낮춰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는 금리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땡겨 올려놨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커버할 거고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오늘 시장의 반응으로 보면 거의 전쟁 나는 느낌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터져도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뭐 확전해가지고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막 전투가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아랍 국가들이 전부 사우디, 이집트부터 해서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막 전면전이 나오고 이렇게 확전되면 더 심각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미사일 그냥 서로 쏘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해버렸는데 여기서 손절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투 개념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거의 한 4,500원 이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장투로 그냥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잘 맞지는 않던데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부족하고 무기 지원이 서방의 무기 지원이 확 끊겨가지고 러시아한테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렸죠. 밀리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위기 상황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해 주려는 포탄을 이스라엘로 보내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 쪽으로 무기를 다 줘버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지금 그 포탄 같은 게 제공이 안 되니까 러시아가 포탄 10발 쏘는데 우크라이나는 포탄 1발 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동이 전쟁이 터지거나 이런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무기 지원이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은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휴전 압박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계속 전쟁하겠다는 소리를 못 할 거란 얘기죠. 그럼 휴전하겠다는 모션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SG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도로 포장 이 부분에 걸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 뭐 이쪽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중동에 전쟁 터진다고 해서 SG하고는 거의 관계없죠. 직접적으로는. 중동에 그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 이런 데 도로 포장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지 그 중동의 전쟁이 터지면 전쟁 관련주인 빅텍 같은 전쟁 관련주가 관심을 갖고 재건 관련주들이 심리적으로 내려간다는 오늘 그 재건 관련주 보시면 다 빠졌죠. 뭐 여기 SI부터 해서 다 10몇 %씩 쭉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인 이런 종목들이 심리적으로 빠지는 거지 실제로 중동과 아무 관계없는 SG는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던지다 보면 그 재건 테마가 쭉 빠지면 그냥 덩달아서 다 던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빠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나아진다면 전쟁이 더 과격해지지만 않는다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SG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올인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올인 안 하고 오늘 많이 빠졌을 때 추가로 더 올인했으면 좋았겠지만 이건 이제 선택한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락할 줄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감소하고 홀딩했으니까 계속 홀딩하겠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이 전쟁 관련주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 관련주도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때문에 국제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올라간 것도 지금 좀 오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이 약간만 바뀌어버리면 국제유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급락해버릴 위험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단일가 한번 볼까요? 시간이 단일가도 좀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금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인버스 개념으로 엘컴텍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금에다가 승부 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인버스는 오늘 18%는 올라갔네요. 이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인버스 같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홀딩하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들어가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빼고 나면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이 지금 악재가 있어갖고 외국인이 다 던졌는데 이걸 급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거는 SG하고 그 다음 오성첨단소재 이 종목이 아닐까. 오성첨단소재도 보시면 꼬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죠.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쭉 빠졌다가 확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니까 던졌다가 그나마 반등하기 가장 좋은 종목이다 싶은 종목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보는 이유는 이럴 때 가장 괜찮은 종목이 대선 테마주 이런 게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해리스가 해리스 부통령이 완전 박빙이기 때문에 이 두 쪽의 종목이 가장 매수세가 몰려들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양쪽 다 이렇게 잡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트럼프 해리스 이쪽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가능성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SG 쪽에다가 지금 빠지긴 더 많이 빠졌지만 요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SG는 또 도로 포장 관련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지금 협업하는 이런 뉴스들도 호재성 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봤을 때 시장이 지수가 조금만 돌아선다면 오늘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데요. 지수가 조금만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SG가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대로 홀딩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충 뭐 더 말해봐야 그냥 그렇고요. 야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정신없는 하루가 충격적인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동안 많이 그 반도체 쪽 이런 쪽도 지금 뭐 거의 폭락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손실 본 건 이제 또 털어버려야 되겠죠. 200만 원을 잃었는데 아이고 200만 원이 아까워 내 본전했으면 200만 원 까먹었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거는 이런 거니까 털고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970만 원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그 1월 25일 날 장기 투자한다 그러고 나서 가지고 있던 그 유신하고 한미글로벌 이런 거 계속 내려가가지고 700만 원까지 갔었어요. 700만 원까지 갔다가 그 우크라이나 휴전 요런 쪽 뉴스가 나올 때 재빨리 SG로 갈아타갖고 다시 수익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그 1000만 원보다 조금 내려가갖고 마이너스 30만 원 나 있는 상태지만 계속 버티다가 다시 또 이 시장이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가 돼갖고 방향을 돌릴 때 이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빠져갖고 손실이 큰데 이걸 어떡하지 이 개념보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죽기 살기로 그냥 전면전이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서로 한두 방씩 쏘고 나서 그 확전은 피하자 요런 느낌이 됐을 때 주변에서 말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뭐 좀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되는 요런 모션이 나가 전쟁이 조금만 완화되는 요런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어느 종목이 반등이 빨리 나올까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손실이 많이 컸기 때문에 많이 빠진 이 부분은 악재는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 상황에서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다 던져라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줄 때 어느 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가면서 종목을 포트를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길게 가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이 러시아하고 휴전하는 쪽에다가 그 배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장격인 종목 SG라는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포트를 잘 구성해서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할 때 잘만 활용하면 또 손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빨리 돌려야 그래야 이제 또 수익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손실 났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충격받아갖고 멘붕 놓고 이제 다 손절해보고 있다가 나중에 반등해갖고 쭉 올라갈 때 이러고 따라가려 그러면 저 위에서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G가 급락했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 다 2m에서 손절해보고 나중에 내가갖고 반등해서 3,000원으로 쭉 올라갈 때 이때 잡으면 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상태가 계속 뭐 전쟁으로 해서 뭐 전 세계 확전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고 하루를 견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충격적인 날이었는데요. 제가 했던 건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홀딩. 묻고 죽더라도 SG 한 종목에 승부를 걸자. 인생 승부주 했으니까 충격적이었지만 그대로 홀딩했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